2020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선택하며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뽑는 일에 유권자들은 신중하고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소 표차였습니다. 치열한 접전이었기에 국민 한 표의 무게가 더 무겁고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나중에 생길 자녀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저도 앞으로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을 대표하는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표를 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0년 후 또 3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 추세 속에서도 지난 대선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역대 가장 높은 참여를 기록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전투표 제도 덕분에 일정 부분 투표율이 상승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됐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분명히 일조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직접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첫 선거에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유권자가 되어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선거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 헌법상 기본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마땅히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 게 의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정치 원리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현실 속에서 갖춰져야 될 기본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는 재외국민 투표와 거소 선상 투표, 사전 투표 제도를 만들어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사전 투표는 제20대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역사 안, 사전 투표 하루 전날부터 투표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제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제 투표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해보는데요. 신분증이 확인되면 관할 선관위 바코드와 투표용지가 즉석에서 출력돼 유권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리허설까지 하고 나면 모든 기기는 봉인 스티커로 사용을 차단합니다. 선거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외부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과 소독으로 바이러스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비로소 사전 투표 준비가 완료됩니다. 사전투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투표 3월 9일 이전에 있는 투표 방식인데요. 그래서 선거일 전, 5일 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사전투표소에 가시든지 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진
유권자들로서는 3번의 투표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4일 사전투표 첫날. 깜깜한 새벽에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오전 6시부터 시작될 투표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이지만 시작부터 투표인들이 많이 참여할 거란 공지에 바짝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공정한 투표 관리를 다짐하기 위해 선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영동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관인들도 준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지금 바로 이제 투표 개시가 이루어지면 투표함을 봉함을 하게 돼요. 거기다 봉함을 할 때 참관인분들이 같이 서명을 해주시거든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상 유무 확인해 주세요. 가방에 넣어주시겠고요. 투표함은 빈통에서 시작하는지, 미리 작동시킨 기기들은 없는지 훼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지로? 네, 지금 그 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오전 6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투표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는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전투표의 특성이 별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사전투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투표소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 한 8년, 9년 지났잖아요.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잘 정착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선거는 우리의 일상 안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관외인으로서 여기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일단 관외인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제20대 대선에서는 36.93%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는데요. 10% 초반이었던 초기 투표율에서 무려 3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또 코로나 또 뭐 격리도 있고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일 하루 주어진다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그 불가피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거주지는 고양시지만 지금도 부모님 댁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전 투표가 사실 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또 검색해 보니까 여기 서울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기에 그냥 오늘 지나가다가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투표하니까 훨씬 편한 것 같고, 정기 투표 때는 사실 이제 거기 되게 많이 붐비고 이런데 사전 투표 때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날짜에 투표를 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건 뭐 민주주의적으로도 더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시간이 끝났습니다. 참관인 이쪽으로 오십시오. 관외 투표함인데요. 이걸 대함을 해가지고 투표자 수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먼저 관외 투표함을 열고 우체국으로 보낼 봉투 수량을 확인합니다. 저기 직원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투표지가 담긴 봉투 숫자와 오늘의 관외 투표자 수가 오차 없이 일치해야 합니다. (50개씩) 묶어주세요. 사무원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집중하며 봉투 수량을 파악하는데요. 참가인분들은 잘하는지 봐주세요. 각 정당에서 파견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 봉투가 착착 쌓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눈에서 눈으로. 투표지 한 장은 곧 유권자 한 명이라는 사명감으로 정확성을 더합니다. 투표봉투 수량 확인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표된 용지는 투표소를 나오는 순간부터 무장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운반합니다. 투표봉투는 우체국으로, 관내 선거함은 선관위로 각각 이동하는데요. 사전투표함 호송 차량은 참관인들도 함께 탄 상태에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운반합니다. 아, 이거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으로. 가벼운 환자 들고 와도 돼요. 철저한 감시와 긴장 속에 투표함이 안전하게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관내 투표함은 모두 여기서 관리하는데요. 투표함 이상 없죠? 이상 없어요. 아까 관내하고 CCTV가 여기 두 개가 있고 역시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됩니다. 투표함을 지켜보는 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사전투표 종료하고 이제 개표 전에 또 약간 타임이 있잖아요. 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그것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그 장소는 출입이 통제된 그리고 CCTV가 달린 보안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투표 CCTV 통합 관제 보관 상황을 또 일부 외부에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표함 보관실은 CCTV뿐만 아니라 열선 감지기와 지문 리더기 등 출입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보안 장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상황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전국의 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지켜보며 관리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거권은 더 넓은 권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외 선거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나라 독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를린 거주 14년 차인 박경란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9호선 지하철 타고요. 버스로 한번 갈아타요. 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오늘 언제 투표하러 가십니까? 네, 오늘 지금 저 따라 뒤에서 올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이라 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오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는 오늘을 마치 한국에 가는 날처럼 기다려왔다는 경란 씨는 성실한 유권자입니다. 2012년부터 투표 참여했어요.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하면 계속 하면 돼요. 길어지는 타향살이 가운데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란 씨에게 재외국민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다면 뭐 하루 빠지고 놀러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해외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국인으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재선거가 있으면은 아이들도 같이 어릴 때도 와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재선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라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그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였고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재외투표소가 마련된 주 독일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설치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이제 선거 인수가 3만 명을 넘으면 재외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베를린을 비롯해 프랑크푸르트 등 현재 4곳의 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독일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높은 편입니다. 이번 제20대 그 대통령 재선거 독일의 유권자 수는 9,901명입니다. 총. 지난 19대 대선 시 우리 대사관의 경우 투표율은 87.4%였습니다. 그만큼 여기 유권자분들의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투표지에 빨간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외 국민들에게 선거권은 한 표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경란 씨. 재선거 그동안에 여러 번 했었는데 할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내 표가 어떤 위정자를 대통령을 뽑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성한 의식을 치른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 첫 선거는 1967년 대선이었습니다. 이 선거부터 부재자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 제도로 파독, 광부, 간호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참전 용사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선거를 한다는 그 지시가 전달이 됐습니다. 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십자선거 때 막사를 막 짓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선거 초도 하려면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투표소도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막사를 지어서 선거하러 해서 줄을 서서 이제 했을 적에 야 전투 중인데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있지를 않고 투표지를 보내온 겁니다. 거기서 받는 그 한 표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지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유신 헌법이 확정됐음을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 헌법이 확정되면서 재외선거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교포사회가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잇따라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04년 재차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재외 국민들은 선거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직업이나 학문 등을 사유로 자진 출국한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귀국을 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 체류자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것이죠.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단지 참정권 보장의 의미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후보 간 표차가 적을수록 재외국민 투표수는 그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개표가 거의 다 될 때까지 박빙의 표체였던 심 후보와 손 후보. 두 후보의 당락을 가른 건 마지막으로 열린 재외국민 투표함 속 234표였습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또한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화제가 됐습니다. Things are unlikely to settle for quite some time. This is an extraordinary moment for our democracy. Tight.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근소한 표차에서 결정된 만큼 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혁명의 나라 프랑스. 민중의 힘으로 왕권을 전복시킨 역사의 도시 파리에서도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는 수도 파리 한 곳에만 투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에서 투표 참여자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12명이요. 네. 341명이요. 네. 우리 프랑스 대사관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오직 헌법과 법규에 준거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2달 전 신고를 시작으로 선거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투표소에 와야 합니다.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실까요? 네, 확인되셨고요. 안쪽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니까 신분증 손에 쥐시고 안쪽 화살표 따라서 이동하실게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70%대, 그다음에 그 저번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83.5%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프랑스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프랑스의 투표소가 파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실제 등록을 하더라도 내 자비를 들여가지고 파리로 와야 되거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신분증 확인하실게요. 제한된 장소와 번거로운 절차에도 참여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가자, 넣어서 넣을까? 네. 가자, 넣어봐. 여기 아이들. 지우 안녕. 넣어줘, 됐어. 넣어줘, 됐어. 됐어. 가자. 전 세계 115개국에서 표를 보낸 재외국민 투표자는 16만 1,878명으로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투표율입니다. 하루 3시간 동안 투표 시민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로 좀 더 이제 그 대통령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그 와중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거는 조금 이제 시민으로서 아니지 않나. 처음 프랑스에서 투표를 하는 거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되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한 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 표가 어떤 이제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저도 되게 부푼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반드시 정말 이
투표권이 여기에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조직있다는 게 감사해. 타국에 와서 내 나라가 내 나라 대해서 조국이 있다는 이렇게 조국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표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자고. 감사와 희망을 담은 한 표 한 표가 쌓입니다. 5시 문 나가주십시오. 대기자 더 없으니까 마감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공인지는 저희한테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투표 봉투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공편으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300개입니다. 참관인들이 서명하신 특수 봉인지로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자 2월 27일자 보관봉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 없으십니까? 네. 그 행랑백 안에 다 관계 서류랑 들어가고요. 그걸 이제 다시 저희가 그 항공편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다시 이렇게 금고에다 보관해 놓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꾹꾹 눌러담아 보낸 투표지가 인천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모입니다. 투표용지를 각 지역구의 개표 장소로 발송하기 전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전 세계 219곳의 투표소에서 보낸 봉인된 행랑을 먼저 풀고 봉투를 꺼냅니다. 보낸 수량과 받은 수량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주소별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 역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의 봉투를 외교행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그 봉투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에서 그 과정을 같이 참관하고 혹시나 뭐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함께 중앙선관위와 논의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재외 선거권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인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갈, 정해진 임기 동안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출하는 데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국가가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선거 기간에도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선원들은 어떻게 투표할까요? 배 안에서 치를 수 있는 선상투표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탄생했습니다. 24년 전 선상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상노련은 투표를 놓치는 선원 유권자가 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약 10여 년에 걸친 기다림 끝에 도입된 선상투표제. 선상투표를 미리 신청한 선원들은 선실에 있는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된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 후 기표지를 전송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된 선상투표는 선거 때마다 90%를 웃도는 투표율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제20대 대선에서도 9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선상투표일이었던 3월 2일, 배에서 보낸 기표지가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이 쉴드팩스는 선상투표에 신뢰를 더해주는 특수 팩시밀리입니다. 예, 쉴드팩스의 주요 기능은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상투표지를 봉합해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원이 선상투표 후에 선상투표지를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을 하면 이 전송한 것들이 관할 선거관리인으로 오겠죠. 그러면 쉴드팩스가 봉합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비밀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투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보안 장치가 작동되어 기표지 유출을 감시합니다. 부공률 인계를 위해서 봉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총 444척 선박에서 투표한 선원 3,108명의 기표지는 선관위에서 회송용 봉투 작업을 거칩니다. 바다에서 온 선상투표 봉투의 다음 행선지는 이제부터 이분의 손에 맡겨지는데요. 밴딩을 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상 투표를 저희가 선관위에서 부산시 선관위에서 배송 받아가지고 우측에서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이게 각 구별 선관위로 저희들이 우편 발송을 할 겁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정확해야 하기에 선관위는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 접수하는 저희 직원도 이 접수가 무지무지 중요하고 그리고 배달하시는 집배원들도 이게 한 통에도 분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반 우편물 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책임감도 엄청 더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선관위에 계신 분들도 고생이시지만 저희 배달하고 접수하는 우체국도 이 기간이 되면 정신이 반짝 새가 있습니다. 소수의 선상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유지한다는 건 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상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상투표는 선거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죠. 거소투표 또한 유권자 중심으로 개선된 투표제도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성인 남성 생활시설입니다.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 장소로 정해서 저희 생활인들이 오늘 거소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외딴 섬 주민들에게도 병원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국민에게도 평등한 투표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노약자분들한테도 이걸 보내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분들 이제 이런 분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제 거소투표 자격을 주는데요. 사실 이동하는 게 사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거소라는 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유권자의 편의에 맞게 특히 이제 시간적인 제약, 장소적인 제한을 굉장히 허물어뜨렸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장소, 시간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그 편의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 9일
대망의 20대 대통령 선거날. 캄캄한 새벽부터 투표소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투표함을 비롯해 선거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이 총동원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날이기에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신분 좀 확인하시고 신분 내리실 때 마스크 한번 살짝 내리시고 마스크 한번 살짝 내리시라고 하세요. 또 확인 안 하시면 싫어하세요. 또 신분 확인 제대로 안 하신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옆쪽으로 투표 용지 받으시도록 하십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관인들이 국민의 눈을 대신해 확인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은 안심하며 투표를 행사하고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우리 대신해서 내려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출하는 권리, 그게 이제 선거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동작구 신당당 이동 제4 투표소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남녀노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와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해주는 성숙한 선거 문화의 현장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고 결정해 행사하는 오늘. 선택이 신중해질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자랍니다. 대한민국의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퇴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민들이 잘 사는 나라, 약자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탁상 정치만이 아닌 밖으로 좀 나와서 그 선거 기간에만 피켓 흔들고 얼굴 보여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닌 당선된 이후라도 당선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좀 시민들과 얼굴을 많이 마주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고됐습니다. 후보 선택을 앞두고 20, 30대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아무렇게나 누구나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누굴 뽑을지 하면서 정책도 이제 점점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좀 더 정치적 관심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좀 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되게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그런 권리이자 뭐 사람들이 정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매개체 권리 이런 것 같아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정책이 실행되고 이루어지기를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 반영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것까지의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 정책이 잘 실행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뭐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이미 30만 명대를 훌쩍 넘겼는데요. 3월 들어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증가 속도는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던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2년 전 코로나19 속에서도 총선을 무사히 치른 경험이 있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선거권 보호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격리 기간에도 유권자의 선거권은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따로 투표 장소라든지 투표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선거 관리 어려움이 초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가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나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자신들의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저녁 6시가 가까워진 시각.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은 뜸해졌는데 투표 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은 더 긴장된 표정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방역복을 입고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데요. 확진자분들이 6시 이후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안내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전신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격리가 잠시 해제된 유권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일반 투표자분들은 이제 6시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확진자들 투표가 7시 반까지 이어집니다.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혼란스럽지 않게 끝날 수 있도록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오셨어요? 구조로 오셨어요? 문자 보여주세요. 확진자분이요. 그리고 이쪽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 격리자들도 투표소에 올 수 있었던 이번 선거. 어떤 상황에서도 선거권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든 결실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뭐 이제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선관위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표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거를 우리가 예상해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투표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시 긴장의 순간이 시작되는데요.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동할 차례입니다. 참관인과 경찰이 함께 투표함을 지키며 운송합니다. 이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개표소로 향합니다. 투표함을 기다리는 개표소. 전국 5만여 명의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담해서 부담은 적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재자 투표 봉투 개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또 우리 일꾼을 뽑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별 무사무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투표함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잡으면 안 돼요. 옆에 이쪽 가보세요. 올라가시죠. 기존 투표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끝났으니 전체 개표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투표함 운반에 속도를 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확인 절차는 필수인데요. 투표소별로 남은 표 수량을 신고하고 투표함을 접수합니다. 이제 비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각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이 하나둘 들어와 대기합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개표 담당자들도 더 긴장합니다. 좀 긴장돼요. 아무 법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지금부터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우편 투표 및 반내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 책상 위에 투표용지를 쏟아내자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잘 펴진 투표용지가 기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분류돼 개표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에도 사무원과 참관인 모두 마지막 한 표까지 집중합니다. 국가의 책임자가 결정되는 현장인 만큼 개표소 안에선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TV에서는 이런 개표 상황들을 못 보고 이제 그래프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현실감이 확 와닿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이 일을 진짜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좀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네. 4,400만 유권자 가운데 3,400만 명 넘게 투표한 대선이었습니다. 평범한 유권자들은 특별한 마음을 담아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은 국가의 모습을 선택할 권리는 평등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이제 그래서 또 나라의 또 좋은 일꾼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어쨌든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나와 내가 속한 국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의 정체성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재선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속감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체성 축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선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우리의 정체성,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정체성 축제. 표 한 장의 무게는 가벼울 수 있지만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는 엄중합니다. 단지 정당이나 후보 간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닌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집니다. 사실 나 하나가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당이고 후보냐를 고민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 특정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과정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20대 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지만 4,400만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투표 꼭 참여하세요.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화이팅!